아이. 그러나 그 습관성 유산의 원인을 속 시원히 알 수는 없었다. 우리 여사님 심장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유전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면역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도 이거다 저거다 말씀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 유산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부부. 혹시 중금속이 원인인 걸까 의심을 품었고 그 결과 중금속 중독을 진단받았다. 남편은 수은이, 아내는 바리움이 높았다. 대표적으로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납하고 수은입니다. 그러니까 수은 중독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정자의 활동력을 떨어뜨리고 또 납이 중독이 되면은 그 정자의 어떤 기형 정자가 발생이 되고 또 그게 수정이 되는 순간에 그 물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배아 세포가 자라면서 그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사망하게 되는 거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납하고 수은하고 카드뮴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바륨 중독이 있으면은 그게 또 역시 이제 배란 장애를 일으키고 난소가 제대로 자라질 않고. 수은은 불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비정상적인 정자를 가진 남성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 여성의 경우를 보면 혈중 수은 농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환경병, 아토피도 중금속이 원인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이런저런 치료에도 나아질 줄 몰랐던 아이. 그냥 연고하고요. 먹는 거 이렇게 해서 그냥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우선 이게 비염하고 이제 아토피하고 같이 오니까 비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만 말씀을 해주시고요. 한의원에서도 한약도 먹어봤습니다. 뭐 이런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좋다는 방법은 다 써보았지만 딱히 효과가 없었고 혹시 중금속이 원인인 건 아닐까 모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이 코도 다 헐었고 어떤 것은 엄마가 심어주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우리가 밝혀서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모발 검사를 저희가 실행을 할 것입니다. 검사 결과 아이의 체내엔 중금속이 비정상적으로 쌓여 있었다. 알루미늄 수치가 허용치를 훨씬 웃돌았던 것이다. 역시 중금속이 하나의 원인이었다. 아토피 환자들을 저희가 모발 검사를 해보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90% 이상이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혹시라도 중금속에 노출이 안 돼 있더라도 그 우리 몸에 그런 면역에 대한 영양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연이라든지 또는 망간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면역에 대한 영양분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유, 시원하다. 시원할 거야. 이런 경우 통상적인 치료와 함께 필수 미네랄을 보충하고 중금속을 배출시킴으로써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킬 수 있다. 요즘 대사모드가 한 달 만에 완전히 없어지는 하고 중금속이 원인인 질병은 이뿐만이 아니다. 오염돼 있는가, 이런 그런 중독돼 있는가에 수은이나 납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이런 환경이나 독성 중금속이 어떤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이제 자고 나면 좀 무기력하고 느른하고 몸이 좀 무겁고 가끔 그냥 머리가 어떤 이상도 없이 그냥 무겁고 뒷머리가 좀 땡기는 것 같으면서 그런 게 좀 보여가지고 31명을 대상으로 모발 검사, 스트레스 검사,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피검사자의 55%는 수은에, 10%는 알루미늄에, 35%는 바리움에 허용치 이상으로 노출돼 있었다.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로 오염되어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합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이라든지 식생활 환경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굳이 그런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 현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현대인들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 자체가
여러 가지 오염되어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어떤 독성 중금속의 어떤 그런 오염되어 있는 환자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2001년 5월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과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미국 48개 도시의 살인사건 발생률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것이 높을수록 살인사건도 많았다고 합니다. 범죄율과 비례한 그것, 심지어 살인사건 발생률까지 올리는 그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기 중에 납의 농도였습니다. 납의 농도가 높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살인사건 발생률이 무려 4배나 높았습니다. 중금속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금속이 쌓이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납이나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은 뇌에 침투해서 사람을 공격적으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지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눌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할머니. 혹시나 해서 찾은 병원에선 알츠하이머 병이란 진단을 내렸다. 12년 전쯤 됐는데 그 텔레비 조작하는 거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본래 이제 기계에 좀 능숙하고 또 기억력도 월등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조작을 못하는 걸 보고 의심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었어요. 갔는데 MRI를 찍고 하더니 MRI 상으로는 뭐 나타나는 게 없다. 괜찮다. 그러나 경미한 정도의 인지장애 외에는 이렇다 할 치매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급격히 증세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상 행동들. 초조해 하시고 이제 화를 많이 내시고 이제 약간 때로는 폭력적이 되시고 그러니까 계속 돌보던 이제 남편분께서 굉장히 전문가처럼 환자분을 돌보셨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이제 관리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 이제 남편분 말씀에 의해서 그렇고 최근 한 작년 정도부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혹시 혈관성 치매가 함께 진행되는 것은 아닐까? MRI 촬영 결과 혈관 상태는 깨끗했다. 그렇다면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혹시 치매의 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금속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의료진은 할머니에게 중금속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은이 허용치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금속 오염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살았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고등어하고 삼치하고 연어 그리고 방어회 그래서 매일 갈아가면서 생선을 저녁에 식사 이제 그걸로 먹고 아침에는 이제 야채하고 과일하고 밥 조금씩 먹었는데 먹으면서도 느낌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많아 몸에 좋다는 등푸른 생선에 먹이사슬 과정에서 축적된 수은이 들어있었던 것. 그 식품류에 들어있는, 특히 어패류에 들어있는 수은은 거의 대부분 메틸수은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메틸수은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 그 수은을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많게는 95%까지는 몸에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축적이 되고요. 그 작은 생선들이 메틸수은을 섭취를 하고 그 작은 생선들을 또 큰 생선들이 이제 잡아먹고 이제 그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제 계속 축적이 되는데요. 결국 인간들이 이제 어패류를 먹으면서 그 먹이사슬 구조에서 계속 축적되어 왔던 메틸수은이 이제 몸에 남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식습관이 같았던 남편은 안전한 걸까?
남편 역시 허용